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폴리뉴스 폴리피플의 8월 전국 인터뷰에서는 김선동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중책을 맡으셨어요, 선거를 앞두고. 아, 예. 지금 서울 선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그중에서 서울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49석 중에서 9석. 네. 이 서울 선거를 그 보수 정당이 이긴 선거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96년도 15대 총선 때. 예, 15대 총선 네. 96년 네. 신한국당. 네.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계셨다면서요? 네. 그때 제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그 전망이었을 때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당히 승리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의석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오히려 어려운 여건을 딛고 승리하는 그런 선거전을 치렀던 선거가 바로 96년 15대 총선 1996년 그 선거 바로 전해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집권당이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5대 총선을 여하이 잘 준비해서 우리가 그 국정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느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저희들이 정말 그때 승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의 아주 친밀한 준비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재 수열, 그 당시에 뭐 김문수, 이재호, 홍준표 뭐 이런 분들 정치적으로 다 수열을 해냈고요. 이기기 위해서 하여간 이회창 총재 뭐 이런 분들 전 총리였죠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저희가 YS를 맞서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그리고 우리 당의 당력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천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활용을 했고 또 실무적으로도 공천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후보들의 그런 그 지도의 변화라든지 그런 가능성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하는 그런 항목을 집어넣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고 공천을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한 실무적인 공천안대로 100% 그렇게 공천을 했습니다. 당에서? 네. 그리고 실제로 총선 결과도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도 사실은 정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정도 있고 또 외부의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다들 저희가 뭐 심지어는 70석 초반대까지도 나올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139석을 확보하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거뒀죠. 그래서 잘 준비했고 많은 준비 요소들이 있었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여당이 서울에서 이기는 선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 서울에서 저희가 제 기억으로 27대 18로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열세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한 우위를 보이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서울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 서울시당이 야무지게 준비하고 그 야무지게 준비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또 정말 제대로 수용을 해주고 그런 방향이 된다 그러면 서울에서 상당히 뭐 위기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 뭐 위기다 아니라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현재 서울시 민주당 의원과 또 국힘 원외위원장님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다들 이구동성을 하는 게 아마 승부는 이른바 마용성 한강벨트에서 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마용성이 이제 정치 지형이 저는 과거랑 상당히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당이 그쪽에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됐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우리 뭐 서남권이나 서울 동부권 이쪽에서도 저희들이 그 벨트를 잘 구성을 하고 또 그다음에 지역과 관련된 좀 달라진 비전 이런 것을 잘 제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히려 상당한 그 기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제 도봉 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옛날에 동북권 말하자면은
황색 벨트, 옐로 벨트를 그렇죠. 해가지고 네. 호남 인구가 너무 많이 거주해가지고 민주당에 네.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다 이랬는데 네. 요냐 거기서 재선하셨잖아요. 제가 재선했고 요번에 네. 우리 노도강이라고 흔히 그러는 예, 지역에서 녹동은 맞습니다. 구청장도 저희 당 소속 구청장이 나왔고 노원, 도봉, 강북. 예. 예. 성북은 안 들어갑니까? 노도강에서 보통 노도강이 가장 그런 색깔이 강하다 그래서 예. 노도강 그러죠. 뭐 옆에 뭐 중랑, 뭐 성북 다 조금 더 연역해 보면 그러긴 한데 예. 거기에서 저희들 도봉구 같은 경우는 시의원도 사실은 4대 0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석권을 했어요. 이번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4대 0으로 시의원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다 석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정치 지형에서 조금은 변화된 그런 결과도 우리가 상당히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25석도 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까 목표치보다도. 수험생이 저기 시험을 앞두고 예. 너무 성적을 높게 불러내면 너무 높게 부르면. 예, 마음속으로는 하여간 서울에서 사실은 25석만 한다 그래도 그건 저는 대단한 성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당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서울에서 25석 하게 되면 네. 가반도 노려볼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지난 대선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책 분모로 보면은 부동산에 망했다 한마디로 이래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번 총선은 어떻습니까? 저는 서울시의 저개발된 지역에서 특히 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저는 깔려 있다 저변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되는데 특정한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데서 저는 오히려 집중된 표가 몰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의외의 변수 지역들도 속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대감과 이런 것을 어떻게 적절히 우리 주민들과 호흡해가면서 그것을 끄집어내느냐 하는 것이 서울 선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의 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강북 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 이것을 굉장히 막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그 문이 낮아지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성과를 뭐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뭐 등속으로 해서 이런 성과들이 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제는 이것저것 볼 것 없다. 우리 정치가 우리를 살려준 게 아니지 않느냐. 먹여 살려준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를 도와주고 실제로 이제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보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서울시 선거는 서울시장의 그 성과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보거든요. 네네. 다른 지역보다도. 네네. 오선 시장은 어때요? 잘하고 있습니까? 오선 시장 뭐 지금 우선 그 당선될 때 그 주거 문제, 주택 문제 굉장히 그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재건축 재개발 된다. 제가 인터뷰할 때 생생주택인가 뭔가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네. 뭐 모아주택, 모아타운,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도 크고 지금 저희도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면 그런 지역 개발 문제를 가지고서 찾아오시는 주민 대표분들이 굉장히 그 여러 지역에서 저 지역만 하더라도 꽤 옵니다. 그래서 이미 성과를 낸 지역도 있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주민들이 상당히 계셔서 그런 요인들은 뭐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좋은 그런 호기로 작용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선은 한 명 대결이지만 총선은 지역에서 다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맞붙잖아요. 그래서 인물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보는데 지금 국힘은 서울에서 아시다시피 거의 다 원외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인재 영입에 에러가 많다. 국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음 총선에서 어떤 인재들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윤석열 정부가 같이 힘있게 뒷받침하게 만드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이 좀 다르다. 그런 기준을 이제 사실은 이제 공심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그런데 공심위 구성하고
하고 나서 아니면 그 앞단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를 해가면서 그런 기준에 맞는 인물군을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신선하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당이 이제 큰 화두의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요새 뭐 K-팝이다 뭐다 막 잘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 건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가 정치를 담당하는 그 주도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다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바짝 뛰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가는 것을 준비할 것인가. 저는 큰 갈라치기 이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갈라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공천의 내용성 이런 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 한번 저당 한번 기대해 보자. 한번 그리고 또 대통령 임기가 이제 사실 5년 중에 다음 총선 할 때쯤 되면 2년에서 딱 한 달 모자라는 아직 전반기거든요. 앞으로 3년 하고도 한 달을 더 해야 될 그럴 총선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야, 이 당 한번 좀 밀어주자. 저는 그런 기대감 창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른바 수도권 위기를 속에 서울에서 나경원, 권영세, 원희룡, 중진 하룡 등이 이야기되고 한동훈 장관의 마포구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거 다 서울 선거거든요. 시당위원장으로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저야 그래서 나경원, 권영세, 나경원 대표, 권영세 장관 나와서 중진 역할 듬직하게 해주시면 주변도 안정화되고 좋죠. 원희룡 어때요? 본인도 생각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원희룡, 한동훈 되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을 텐데 대통령을 보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자기 생각만 또 할 수가 없어서 그럴 텐데 저는 서울시당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이거 김선동 이기주의일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막강한 지정이 포진되는 거 저로서 환영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 전열을 최강의 전열을 가지고서 서울을 끌어줘야 우리 수도 서울이 이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이게 전국 정당 특히 수도권의 건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당의 면모가 구축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 그 총선은 집권 2기에 치러지는데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다 볼 수밖에 없죠. 역대 중간평가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 국정 지지도가 제일 중요한 잣대거든요. 근데 30% 지금 중반 박스권입니다. 40% 초반까지 갔다가 또 떨어지고 또 30% 초반까지 갔다가 또 올라오고 30% 중반인데 30% 중반으로는 서울에서 좀 힘들지 않겠나. 이게 40%는 넘어서야 되는데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기조가 과연 지금 이 30% 중반을 4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건가? 우리 대통령 지지도가 제가 기억하기로 40% 활짝 넘었다가 이제 또 조금 내려와서 지금 그 언저리에 박스권에 들어가신 것처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역대 대통령의 우리 정치사나 이거 추이하고 비교할 때 저는 딱 하나 지금 사람들이 구별 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영 논리로 이쪽과 저쪽이 단단하게 너무나도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영 논리를 빼고서 보면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층이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진영 논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는 40% 50% 넘어갔다가 막 이런 것이 쉽게 가능했는데 진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30% 중반대만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기본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거다라는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 역대 정권과 우리 정치사와는 달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지나면서 진영으로 고착화된 그런 요인이 거기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30% 중반대에서 그래서 선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저희가 노력을 예를 들어서 총선의 다른 그림
그다음에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비전 이런 것이 나오면 저는 뭐 40%대 넘어서면서 그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이 여론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죠. 서울이 선행 지수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런 흐름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고 선도하는 그런 서울의 선거전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